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오셨다면 그분들은 다르겠죠.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한 대선 후보 윤석열 씨,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정당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는 일단 좀 멋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기에 역시 저 사람은 왠지 반짝반짝 빛이 난다. 머리도 스마트한 것 같고 보기에 얼굴도 훤해 보이고, 그래서 얼굴에 분칠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그 다음에 옷도 반듯하게 입고, 저 사람은 옷을 입으면 태가 난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델도 아닌데 왜 그런 걸 원하겠습니까? 앞으로 닥칠 각 국면에서 아주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저 사람 정도라면, 모든 면에서 저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공무수행도 실수 없이 잘할 것이다. 이런 판단의 몇 가지 근거로 삼고자 해서 이모저모 살피는 겁니다. 사실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두뇌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뜻이고, 그런 사람은 두뇌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 밖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무엇이냐. 이제 학교 졸업한 지 몇십 년씩 지난 사람들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학위가 뭐가 있고, 또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어땠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자기의 온 몸으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 그리고 대중이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행동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토론을 한다든지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인 두뇌를, 그런 두뇌 능력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보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주위에서 다 써서 주는 원고를 읽고 이러고 있어서 본뜻에 많이 어긋나기는 했죠.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교양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가 원만한 성품인가, 배울 만큼 배웠고 자기를 가지런하게 잘 가다듬어 온 사람인가, 이런 걸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교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에게 내가 대통령으로서 복무할 테니 나를 뽑아달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처음부터 좀 지적을 많이 받았죠. 좌우로 기계처럼 고개를 왔다 갔다 돌리는 그것도 그랬고, 그리고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는 그런 것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니까
그 정권교체 동행위원회라는 데서 윤석열의 생각인가 하면서 아주 야심차게 영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그것도 마지막으로 내보낸 최종본에서 그는 코를 킁킁거리면서 이야기하면서 코를 들이삼키는 짓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병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편집하지 않고 다시 찍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그 국민의힘 이 홍보 담당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같은 영상에서 찻잔을 손잡이가 아닌 반대편을 쥐고 후루룩 후루룩 거리면서 차를 마셨습니다. 참으로 민망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구나. 그때만 해도 등록하기 전이니까 저런 사람을 국민의힘은 후보로 추천을 하겠다고 하는구나. 이게 자기가 교양이 없는 게 무엇인지를 모를 때 그게 참으로 걱정스러운 겁니다. 국민의힘은 눈높이가 그 정도로 낮다. 물론 웰빙 정당이니까 항상 다른 후보에게 당신은 완주할 돈이 없지. 이런 식으로 돈 가지고 위세를 떨기는 하는데 돈이 아니라 인간 자체는 지저분하고 게다가 태도도 비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디 점수를 줄래야 줄 수 없는 그런 후보다. 그래서 참 탐탁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MBN에서 그 토론을 할 때 이거 보니까 옳은소리 영상에 바로 그 장면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보였습니다. 지금은 정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가족이라든지 혹은 지정을 받은 소수 인원 거기에 속하겠죠. 그 홍보하는 사람들은 빨간 풍선을 잔뜩 탄 그 차량을 갖다 놓고 그 풍선에 공정과 상식이라고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본 영상에서 그들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1위가 종종 됐던 윤석열 후보, 또 지금으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평가를 받는 윤석열 후보의 예비 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들, 이들은 범위가 굉장히 좁혀져 있죠.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는 국민들이 다 보는 데서 행패를 부리더라. 윤석열 이름을 걸어놓고.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수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항상 비단 주머니를 싸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버드를 나왔다. 물론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하버드를 나왔다. 그리고 자기가 천재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선거 전략을 짜서 남다르게, 그러니까 흥행을 해보겠다고 내세웠던 것들은 줄줄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것만 따져보더라도 지난해 말에 광주에 그 개사과 사건 때문에 광주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과 편지를 보내겠다, 이런 그 공표를 했었죠. 물론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몰랐기 때문에 했던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게 바뀐 것이 230만 호남 찌라시로 됐습니다. AI를 사용해서 맞춤 편지를 보내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철회하고, 아마 그 작업도 어느 정도 진행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원고 보고 베껴 쓴 편지 한 통, 그거를 230만 부를 복사를 해서 그걸 호남 가구마다, 집집마다 빠짐없이 다 넣었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호남에서 지금 반발이 대단합니다.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 사실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호남 대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싫다는 사람들에게 모든 집에 빠짐없이 편지를, 인쇄 찌라시를 집어넣었다 하는 것은 테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당의 당원도 아니다. 우리는 그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집에 마치 출석 부르듯이 편지를 넣었는가 하면서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이러한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준석 자신의 이름을 붙인 버스를 몰고 또 호남 지방을 갔습니다. 이름하여 윤이버스라고 했던 겁니다. 실은 거기에 이준석과 또 이준석을 둘러싸고 있는 청년들 좀 데리고 가서 그런 또 다른 흥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너무 때이른 지방선거 운동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대선 홍보를 할 수는 없고, 만일 했다고 한다면 선거법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또 실패했습니다. 지금 유니버스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고 하면 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모두 다 형편없다, 이게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들켜버린 겁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 사람은 당내 경선에 나왔던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과 둘이 어울려서 59초 쇼츠라는 것을, 이게 대선 홍보 비용을 갖고 만든 것이죠. 거기 대다수 그 분량을 자기들 둘이 얼굴과 이름을 걸고 홍보하다가, 자기들 선거운동 하다가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홍보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이 59초 쇼츠라고 하는 것도 유치하고 구태의연하고 봤을 때 짜증스럽고, 게다가 결국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대선 홍보 수단을 빼돌렸다, 이래서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열차, 이게 윤석열차, 그래서 열차를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서 보이는 애드벌론을 띄우듯이 그렇게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2월 9일 현재 선거법 때문에 멈춰 서야 했죠. 윤석열 차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처음에는 아마도 열차에다가 홍보용 그림을 도색을 하든지 깃발을 달든지 뭔가 치장을 해서 멀리서 보고도 윤석열 차가 지나간다. 아마 이런 것을 노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되지 않는 것이죠. 일일이 다 법규에 따라서 허용되는 것만 해야 하는 겁니다. 2월 9일이면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 정신없이 2월 8일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하던 그 시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나. 차를 윤석열 차 11일부터 운행하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그거 고민하고 있었죠. 그래 결국 한 게 뭡니까? 윤석열 차라는 이름 쓸 수 없다. 그래서 열정열차로 바꾸고 이거 사전선거운동에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 선거 홍보 안 합니다. 정책 발표해야 합니다. 당내의 행사입니다. 대국민 행사 아닙니다. 이렇게 바꾼 것이죠. 또 있죠. 이 열정열차라고 하는 거 밖에 홍보하겠다고 그 예산 타낸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도. 그런데 이 열차에 현수막 거는 거, 그거 역에 멈췄을 때 역이라고 하는 것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그 안에서 멈춰 섰을 때 잠시 편법으로 현수막 걸었다가 차 출발하면 현수막 띄어내고 밖에 아무 표시 없이 그렇게 다시 다음 역으로 가고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것이죠. 결국 뭐냐 하면은 선거운동을 한다, 대선 운동을 한다는 그 비용을 책정해가지고 거기에 간 자기들하고 가까운 몇몇이서 그냥 기차 빌려서 MT 즐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역에서 출발할 때 현수막 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현수막을 언제 떼느냐? 선거 끝났을 때 뗀다. 벌써 철수하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선거 홍보라는 것이 애초에 공직선거법을 모르는 무지에서 출발을 해서 현실을 알지 못하는 무경험, 여기까지 가서 지금 같은 아마 홍보비를 엄청나게 낭비를 했을 겁니다. AI 윤석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 열정열차를 탄 윤석열 후보가 또 그 천박한 본성을 드러내서 국민이 경악하게 된 것이죠. 사실 윤석열 후보 이야기하기 전에 이준석 대표, 지금 이준석 대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왕싸가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정당의 대표가 들을 소리입니까? 오늘도 안철수 후보 아내가 확진이 됐을 뿐 아니라 증세가 심각해서 정말 혹시 위험한 일이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드러났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도 많이 됐고 영상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왕싸가지 이준석은 여기다 대고
또 버릇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그랬느냐.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하고 똑같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아예 교양이나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천재도 아닙니다. 천재라고 봐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냥 빽 있고 돈 있어서 그 자리에 간, 그러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우선 봤듯이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교양이 없다 하는 것은 참 그 쳐다보기가 입맛이 쓰다 할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가 몇 차례 그 막대먹은 말을 했을 때 그래도 국민의힘의 대표라고 하고 바라봤을 때 정말 민망했습니다. 저런 자를 대중 앞에 내놓다니 역시 국민의힘은 망조가 들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2월 12일에 열정열차에 윤석열 후보가 탑승하면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구 윤석열차 이러면 되겠죠. 윤석열차는 선거 홍보용 열차. 그래서 여기에 홍보비가 들어가기로 한 것이고 그게 안 돼서 실패해서 열정열차. 지금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열차. 이 홍보는 대국민 홍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얼마나 잘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의자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있고 그다음에 김병민 대변인인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직 의원이 지금은 선대본의 일을 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4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에서 3명이 있고 윤석열 후보의 맞은편 자리가 비어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때 맞은편에다가 두 발을 올려서 이렇게 크로스 꼬은 상태로 발을 쭉 뻗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그 전직 의원이 지금은 이제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아무리 봐도 이게 선거운동입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그 법을 위반하게 될까봐 아니라고 해도 나도 자꾸 선거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사자들도 자꾸 선거운동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그 사진을 촬영을 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올라갔는가? 아마 그 사람은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열차 칸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괜찮다 하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거기 보면 그 경력이 많은 정치인들 굉장히 많이 타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다 똑같다. 이제 이게 더 놀라운 것이죠. 거기다가 신발을 신고 두 발을 이렇게 꽈서 올리고 노닥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이 나오고 나서 정상적인 국민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이고 이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때?
이러니 이제 국민하고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 이게 언론에 나오고 비판을 받으니까 국민의힘에다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이야기가 거기에 신발을 신고 사람이 앉는 의자에 이렇게 발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게 오래 올리고 있었는지 얼마 안 가서 그 발을 내렸는지를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 그 말이 뭡니까? 오래 올리면 잘못된 거고 뭐 잠시 올려놓으면 괜찮은 거다. 이런 생각이 바탕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도 이제 비판의 소리가 자꾸 커지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저 윤석열 후보의 구두는 깨끗하다. 설령 사람이 앉는 의자에 신발을 신고 발을 올렸어도 윤석열 후보의 그 구두는 깨끗하다 하는 겁니다. 뭐 이유는 그렇습니다. 기차 안에서 신던 신발이 그러니까 안 더럽다. 그러면 이제 더럽다고 할까봐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윤석열 후보가 발에서 발냄새가 심한 모양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발 벗고 있지 마십시오. 뭐 이런 주의를 줄 때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변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래서 신발을 안 벗고 의자 위에 구두발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은 뭔가 불편하죠. 그 말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그게 아닌데 국민들이 이제 속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면 할수록. 또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몸을 밖으로 틀고 있었죠. 발이 있으니까, 신발이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어색합니까? 이렇게 가위표로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을 때 앞에 김병민이 있고 그 왼쪽에 윤석열이 있는데 윤석열하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을 봐야 하는데 몸은 통로 쪽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옆에 신발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이런 장면이 그 사진이 밖으로 나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했다. 뭐 몸을 이렇게 밖으로 꺾어갖고 있도록 양해를 구했다. 그러니까 다들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더럽다고 하니까 별로 안 더럽다. 또 신발을 벗고 발을 뻗었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안 벗고 뻗었다. 양해를 구했다. 그 옆에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뭔가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모두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충 어떤 말을 하는가? 윤석열 저 사람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 윤석열 후보가 애입니까? 나이 먹을 대로 먹었고 그리고 그런 정도의 부모의 훈육은 당연히 받았던 세대라고 하겠죠. 뭐 지금도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양 없이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가정교육이 문제다. 그 다음에 몰상식하다. 뭐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저거 인성에 문제가 있다. 폭군 기질이다. 이거는 대중이 공포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몰상식한 짓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은 너희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 편한 대로 한다. 그래서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있고 신발 신고 의자 위에 딱 얹고
이게 이런 꼴을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같은 2월 12일 그 사진이 여러 장 그 페이스북에 올라 있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다리를 쩍 벌리고 이 다리 벌리고 있는 게 카메라의 그 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찍은 사진이 몇 장이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그 기차 안은 윤석열 후보 혼자 들어가 있는 화장실 칸이 아닙니다. 다들 보고 있고 주시당하고 있는 자기의 그 공적인 생활입니다. 거기에서 역시 다리를 쫙 벌리고 올바로 앉지 않고 그런 사진을 찍히고 또 그런 사진을 전직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냥 올렸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그 도덕감이라고 할까, 교양 수준이라고 할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은 그랬을 때 도덕감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하는 것까지 같이 가지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 사람은 폭군이다. 이거는 그냥 개망난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았고 자기 성질 나는 대로 하고 그리고 법이고 뭐고 질서고 없이 힘을 가지고 자기가 피해봤다고 하면 한없이 복수를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행태다. 이러면서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2월 13일 윤석열 후보가 사과 공지를 올렸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시간 이동으로 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번이 그 여수까지 가죠. 여수까지 가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장시간 이동으로 인해서 가벼운 다리 경련이 발생했다. 그래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다.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럴 때 유감이라고 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입장문 이런 말 쓰지 말고 유감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한국식 어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윤석열 후보가 장시간 기차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다리에 경련이 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자리에 꼼짝 않고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2월 12일 이동하는 것이 전주, 남원, 순천, 여수까지 이게 그 일정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차가 달리는 동안에는 유튜브 방송을 했죠. 그래서 방송하는 장소로 왔다 갔다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기차역에 정차했을 때는 내려서 거기에 미리 계획돼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행사도 하고 또 기차 안에서도 뭐 특산물 판매도 했다고 하죠. 이렇게 자리에 가만히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역에서 역까지 갈 때 기차 안에 있었겠죠. 전주에서 남원까지 이 무궁화호 열차가
갈 때 걸리는 시간이 35분입니다. 남원에서 순천까지 걸리는 시간은 39분, 순천에서 여수까지는 25분입니다. 35분 가고 설령 기차에서 안 움직였다 하더라도 35분 가고 내려서 역에서 행사를 하고 또 39분 가고 내려서 행사를 하고 또 25분 가서 내려서 일정이 끝이 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기차를 타는데 다리에 경련이 나는 그런 사람인가? 혹시 무슨 지병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전에는 다리에 경련이 나지 않았다가 이 사진이 나가고 나서 해결책으로 다리에 경련이 났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가? 게다가 가벼운 다리 경련이라고 했습니다. 사정이 이래서 그랬는지. 차라리 극심한 다리 경련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또 이해를 해줄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치료를 받든지. 그런데 극심한이 아니고 가벼운 다리 경련이었답니다. 그러면 다리에 경련이 나는 증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리에 경련이 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순간적인 처치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둣발을 의자 위에 올렸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공지로 내놓은 내용이죠. 그 사진을 보면은 구두를 신은 채 건너편 의자에 다리를 올린 다음에 꼬고 있습니다. 교차시켜서, 발목을 교차시켜서. 그 다리 경련이 났을 때 저렇게 꼬고 있으면 그러면 경련이 풀리는가?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죠. 사진을 보면 다리 경련이 나서 괴로운 사람이 아니고, 더구나 그 사진이 지금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면 알 겁니다. 전혀 신체적인 어떤 불편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유유자적 발을 꼬고 잡담을 즐기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진위는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밝혀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다리를 올렸다고 했는데 이거 옆 사람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바로 그 무궁화호 열차의 의자가 문제인 겁니다. 의자에 구둣발을 올리면 안 되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공지를 내보내면서 사과를 할 것이 아니고 그 무궁화호 의자에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양해를 구하면 되는 사안인가? 그게 아니죠. 구둣발로 걸어다니는, 그동안에 뭐 공중부양해서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걸어다니지 않았어도 구두 신은 발을 사람이 앉는 의자에 올렸다 하는 것은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만일 무단횡단을 했다고 합시다.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주위에 보는 사람에게 혹은 교통신호등에게 양해 구하고 무단횡단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세상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런데 속이 답답해서 그랬다. 양해를 구하고 뱉었다. 지금 윤석열 후보 한 이야기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 겁니다.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은 그런 짓 안 합니다. 더구나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누가 그런 짓을 한답니까? 윤석열 후보는 세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기회를 줄 테니까 세심하게 다시 구둣발을 의자에 올려 보십시오. 어디를 어떻게 더 세심하게 구둣발로 사람이 앉는 의자에 올려놓을 것인지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그런 면면인 겁니다. 망하려고 들면은 하는 것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이렇게 계속 저지른다는 말이 있는데, 어째서 당 대표 그리고 그 당에서 추천하는 대선 후보가 인간적인 바닥을 보이는 겁니까?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대선 후보라는 그 위치는 더 많은 사람에게 지지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택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사람들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말까지 합니다. 저런데 왜 지지율이 높을까? 여론조사 이상하다. 정말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지지율이 높은데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무슨 지지를 하는 게 돈 받고 지지하는 것처럼, 저렇게 싫은데 지지율이 높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게 다 몰상식 때문인 겁니다. 이 몰상식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마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후보도 모르니까,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아마 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기본적인 양식을 뜻합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 내가 저 사람이 혹시 이것도 몰라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있을까 해서 사전에 확인하고 경계하고 거기에 대비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그런 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내 근처에 있어도 괜찮은 걸까? 우리 보통 다른 성인들끼리 다른 사람이 특히 무례한 짓을 한다든지 또 민망한 일을 한다든지 갑자기 가해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잘 없죠. 우리 사는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다가 혼자 히히덕거리면서 갑자기 불을 지른다. 갑자기 뭔가를 집어 던진다. 이거 몰상식한 짓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게 바로 그와 같은 몰상식한 짓을 했다 하는 겁니다. 윤석열 씨는 이제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대선 후보자라는 겁니다. 대선 후보가 국민의 상식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자격 없는 겁니다.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이전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이게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지금 60년 세월을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이게 몸에 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의 자동으로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몸이 알아서 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윤석열 후보의 구두하고 나란히 앉아있던 사람이 이상일 전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상일 전 의원,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병민 씨, 거기 있던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힘, 이거 보고 편들고 있는 사람들 다 예의도 모르고 염치도 없고, 우리 정상적인 국민이 기피하는 거, 꺼리는 거, 싫어하는 거, 그게 무엇인지를 모른다. 무지하다. 이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치지 않았죠. 결국은 지적당하고 욕먹고 하니까 그제서야 더 이상 버티면 안 되는 모양이다 하면서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사과 내용이 진정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짓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댄 것이. 그러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변명을 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어째서 이런 정당이 된 것인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당인가? 어째서 이런 후보를 추천을 했는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막대 먹은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전 국민에게 밝혀져 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에게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던 그런 국민들도 저기 나하고 아는 데가 아니다 하고 싶을 정도로 창피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저 사람들 공중위생관념 좀 봐라. 저것들은 분명히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됐어도 쉬쉬하고 숨기고 다닐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생관념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신발을 의자에 올려놓는 윤석열, 그 사람이 말하는 방역 정책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다는 아닌데 2월 12일 그 열정열차 운행 과정에서, 전 과정에서 타고 내리고 만나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당 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전원 PCR 검사해서, 그것도 뭐 신속 키트 이거 말고 정식으로 병원 가서 다 해가지고 결과를 당 게시판에 게시하십시오. 우리 괜찮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럽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밝혀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